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8월 달까지는 5.5%를 유지를 하다가 9월 달에 5%로 이제 비컷을 하게 되었고, 지금 11월 8일에 최근에 이제 4.75%, 0.25% 인하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75%인데,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달에 3.25% 금리를 한번 인하를 했었죠. 11월 28일에 또 이제 금리 어떻게 변동이 될지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금리를 아무래도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동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왜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그 환율 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 금리가 높아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금리를 같이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경제 성장이 둔화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낮추는 거는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한국 역시 경제 성장 둔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더 금리가 지금 뭐 올라가거나 동결이 된다. 이러면은 사실 그 내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좀 따라서 인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물가 안정이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물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 그 소비와 투자가 촉진이 되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좀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금리를 미국이 인하하면 한국도 따라서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고 또 한국도 조만간 금리가 인하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지죠. 예금 상품을 고르기 전에 자, 경영 공시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 금융사, 즉 그 은행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지표를 경영 공시, 제가 항상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데 예금이나 적금 상품 고를 때 높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금융사의 경영 상태 그리고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경영 공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경영 공시 살펴볼 때 경영 평가는 왜 살펴보나요? 자, 은행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보여주는 등급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2등급 이상을 항상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의 적정성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하잖아요. 자, 이 항목이 왜 중요하냐? 자, 은행이 갑작스러운 손실을 견딜 수 있는 자본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이 안전하게 보관이 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자산의 건전성은 또 왜 살펴보냐? 자, 보유 자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지, 또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자산이 튼튼한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수익성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은행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그러한 지표가 되는 거고요. 경영의 효율성, 그리고 이제 건강함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살펴보는데 자,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 단기적으로 자산을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느냐? 금융사가 파산이 됐을 때 갑작스러운 자금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지
고객이 빨리 돈 줘 라고 했을 때 바로 대줄 수 있는지 이런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경영공시를 통해서 은행이 튼튼하고 안전한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지금 현재와 같은 금리 변동 상황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여러분께 예적금 상품을 선택하실 때 이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마을금고 두 곳, 성당 새마을금고와 원광 새마을금고 두 곳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총 자산이 굉장히 큰 데가 원광 새마을금고고요. 2조가 넘습니다. 덩치가 새마을금고 중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둘 다 경영평가 2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다 이제 웬만큼 양호한 편에 해당이 되고요. 단지 이제 여신 비율, 연체 비율이 살짝 높습니다. 그거 빼고는 괜찮아요. 그리고 신협 같은 경우에도 다 경영평가 2등급 세 군데이고요. 여기는 여신 비율이 그 새마을금고에 비해서 살짝 낮고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기예금 상품으로 인천 중부신협, 춘천신협 두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인천 중부신협부터 살펴보면 정기예금 상품으로 유니온 정기예탁금, 목돈을 맡겨두는 상품이고요. 온뱅크 앱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 없이 12개월에 4%이고요. 만기 지급식입니다. 10,000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한도 제한이 없는데요. 자, 이 상품은 특판이기 때문에 신협은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그 다음날 예금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중부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오늘 개설했으면 자정 지나자마자 바로 예금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80억 한도이기 때문에 자정 지나고 바로 가입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특판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인천중부신협 입출금 통장 바로 해지하고요. 춘천신협 입출금 통장 개설해서 예금 가입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살짝 낮아요. 12개월에 3.72%이고요. 입출금 통장 개설하고 바로 예금 가입은 됩니다. 특판 상품이 아니에요. 춘천신협은. 그러니까는 앞전에 여러분들이 특판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춘천신협 그냥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보다 더 높은 데가 나오면 또 갈아타면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 오늘 자정까지 입출금 통장을 미리 개설해 놓고 자정 지나자마자 바로 예금 특판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특판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입출금 통장 해지하면 개설 제한일 20일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신협의 경우에는 간주조합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협 어디에서든 출자금 통장을 내가 개설해 둔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전국 어느 신협이든 세금우대 한도가 남아있는 선에서 세금우대 혜택이 가능합니다. 신협은 세금우대를 가리켜서 저율과세라는 말을 쓰는데요.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인신협 정기적금 특판 상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온뱅크 앱으로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18개월의 조건 없이 연 4.5%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게 되면 용인신협에 가입했을 때 12개월에 4%로 보이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질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알려드리겠지만 모바일로 가입하실 때 스크롤바를 조정하시면 18개월에 4.5%가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또 선납 이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앨리스의 선납 이연 방식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조회도 가능하고요. 자, 선납 이연으로 용인신협 18개월을 한다. 6-1-5 방식을 할 거야 라고 하면 2024년 11월 12일 날 개설을 하는 거예요. 특판이라서 오늘 입출금 통장 개설하면 다음날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용인신협은. 그래서 11월 12일로 제가 여기다 표기를 해놨고요. 12일 날 9회차 불입하고 중간에 8월 23일 날 1회차 불입하고요. 만기 전날 8회차를 또 몰아서 불입을 하면 선납이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납이연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시도를 하시고요. 난 잘 모르는데 라고 하시면 요거 하시면 안 돼요. 잘 모르시면 오히려 이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적금 가입할 때, 예금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해야 되나요? 신협은 그 해당 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예금이든 적금 가입이 돼요. 그런데 특판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그 다음날 예금이든 적금이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판이 아닌 상품은 당일날 입출금 통장 만들고 바로 예금이나 적금 가입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곳 있잖아요. 춘천신협을 제외한 곳, 용인신협 이런 데는 다 특판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정 지나자마자 바로 가입을 하세요. 입출금 통장 자정까지 개설하고 자정 지나자마자 예금이든 적금이든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한도가 금방 찰 겁니다. 자, 가입할 신협에 입출금 통장 개설하고요. 두 번째, 가입할 신협에 입출금 통장에 불입할 금액 입금하고요. 그리고 유니온 정기 적금이든 예금이든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로 가입하는 방법, 온뱅크에 접속을 해서요. 입출금 통장 먼저 개설을 해야 되겠죠? 맨 아래로 내리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통장을 클릭하고요. 자립 예탁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 4자리 만드실 거 눌러주시고, 중요한 거는 중간에 신협 찾기를 선택을 하는 건데, 용인신협이면 용인이라고 선택을 하면 되는데 안 보일 거예요. 그럼 더보기란을 클릭해서 용인신협 맨 밑에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보기를 클릭해야 용인신협이 아래쪽에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전문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가 있는데 만 65세 미만이다. 그럼 전문금융소비자, 만 65세 이상이다. 그럼 일반금융소비자 쪽에 체크하셔서 개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서 개설을 하시면 되고요. 입출금 통장 개설이 완료가 되면, 자, 메인 화면 맨 상단 위에 여러분들이 방금 개설했던 입출금 통장이 보일 겁니다. 그 계좌로 여러분들이 적금에 가입할 금액이든 예금에 가입할 금액이든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금이든 적금 가입이든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정 지나자마자 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메인 화면 맨 아래 상품모를 클릭해서요. 중간에 내가 가입할 신협을 설정한 후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용인신협이다. 그럼 유니온 정기적금 4%가 보일 거예요. 왜 4.5%인데? 특판 아래쪽에 유니온 정기적금 클릭을 하시고요. 자, 4%를 클릭을 하셔도 위에 상단에 스크롤바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보이시죠? 요거를 스크롤바를 조정을 하시면 18개월에 4.5%로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동일하게 만 65세 미만이다. 전문금융소비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과세 여부인데요. 과세 여부의 저율과세를 체크해서 자, 저축별 미사용 금액이 얼마가 뜨는지를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한도 조회를 누르면 0원이다. 그럼 이미 세금이 꽉 차서 여러분들이 과세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1,000만 원이라도 남아있다. 그럼 그 한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적금 같은 경우는 그 금액 나누기 18개월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정기 예금을 위주로 세금 우대 혜택을 받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우대가 꽉 차서 나는 과세로 가입을 해야 돼 라거나 또는 만 65세가 넘어서 완전 비과세 혜택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새마을금고 추천해 드릴게요. 새마을금고는 출자금 통장이 있어도 해당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이 있고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금 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세나 완전 비과세 분들만 추천을 해드린 거고요. 성당 새마을금고, 원광 새마을금고 두 곳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원광이 제일 높아요. 자, 성당 새마을금고부터 살펴볼게요. 성당은 우대금리 포함해서 3.9%입니다. 기본금리를 3.6%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금고 조회하면 기본금리로 조회가 됩니다. 우대 조건은 뒤에서 살펴볼게요. 가입 한도는 1억 원 한도지만 한 법인당, 각 법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선에서 여러분들이 분산 예치를 하시면 되겠죠. 가입 방법은 더뱅킹 앱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목돈을 일시로 맡겨두는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당 새마을금고는 3.9%에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해드릴 곳은 원광 새마을금고예요. 다 동일한데 금리만 달라요. 여러분들이 금고 조회했을 때 기본 금리 3.65%가 떠야 됩니다. 우대 금리 포함해서 3.9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조건 살펴볼게요.
우대 조건 세 가지인데요. 각각 0.1%씩 적용받을 수 있고요. 우대 조건이 너무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달성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금 가입할 때 만기 자동이체를 등록한 경우. 예금을 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만기 자동이체 설정란이 있거든요. 그거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만기 자동이체라는 거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가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가장 편리한 게 뭐냐면, 입출금 통장은 어느 금고에서 만들든 메인 입출금 계좌 하나만 있으면 예금을 각 법인별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메인 계좌만 있으면 그 계좌로 원금과 이자가 자동으로 다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분산으로 해서 각각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으면서 그런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더뱅킹 푸시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입출금 알림을 받는 경우, 새마을금고 입금 출금이 가능한 푸시 알림을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그러니까 더뱅킹 메인 하면 맨 아래에 종 모양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활성화만 시키면 되고요. 나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럼 자동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세 번째, 더뱅킹 앱에서 6회 이상 이체하는 경우인데 예금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하셔야 돼요. 분산 예체할 경우 마지막까지 예금 가입하고 나서 6회 이상 이체를 한 번만 달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체 수수료 없고요.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에서 새마을금고로 보내든 타은행 계좌로 보내든 금액 상관없으니까 뭐 10원이든 1원이든 이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두 달성을 하시면 최대 0.3%를 받을 수 있는데, 다 달성을 가입 시점에 하셨다 하더라도 첫 번째 우대 조건 만기 자동이체 등록한 경우 0.1%는 가입 즉시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만기 시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 문자로 푸시 알림으로 기본 금리와 0.1%만 받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나머지 우대금리 0.2%는 이미 달성을 했어도 만기 시에 0.2%가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모바일 가입 방법 살펴볼게요. 더뱅킹 앱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예적금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용 상품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주소로 찾기를 클릭하시고 MG 더뱅킹 정기 예금 상품을 클릭해 줍니다. 금고명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성당이든 원광이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 순서대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 화면에서 맨 위에 여러분들이 만 65세가 넘었다. 그럼 비과세 체크하시면 되고요. 해당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세금우대 한도가 남아있어. 그럼 세금우대 체크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과세이실 겁니다. 과세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우대금리 조건 만기 자동이체 설정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입 완료가 되면 두 번째 우대 조건 달성을 위해서 메인 화면 아래쪽에 알림창 버튼 있죠? 푸시 알림을 하면 됩니다.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대 조건 달성을 위해서 예금 가입하고 난 이후에 메인 화면 중간에 이체 버튼을 눌러서 6회 이상 이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협과 새마을금고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협이 새마을금고보다 금리가 살짝 낮은데요. 그런 이유는 신협 같은 경우는 세금우대 혜택이 되고요. 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또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가 온라인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신협이 금리가 살짝 낮아도 새마을금고보다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이자가 신협이 금리가 살짝 낮아도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세금우대 한도가 남아있다 그러면 신협을 먼저 하시고요. 이미 난 한도 초과가 됐는데 과세로 가입해야 돼 라고 하시면 새마을금고에다가 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신협 같은 경우는 특판이 지금 1년에 4%가 나왔잖아요. 지금 새마을금고보다 살짝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도전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면 개설 제한일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금리 높은 상품을 또 가입을 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가을, 겨울이라 결로하고 곰팡이가 좀 많이 심해지는 곳들이 많아서 단열 시공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단열 유통도 하고 판매점 개설도 하고 시공까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골드폭스보드 단열재라는 기능성 단열재를 취급을 하고 있어요. 석고보드 없이 단열재 바로 페인트, 뭐 타일, 뭐 도배, 스타코 마감 등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기능성 단열재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재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 또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는데 난 단열 시공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편하게 문의를 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